네, 이번 시간에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종 분석할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분석할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과 정리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분석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가 있어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획을 진행하는데, 데이터가 그냥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냥 무턱대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이 방법을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여기다 제가 A라고 써놨는데요. A, D, D, I, E 모형, 기억하시죠? AD 모형. 이 AD 모형의 첫 번째 이 A에 해당되는 게 분석이에요. 자, 분석에는 첫 번째 학습자 분석, 두 번째 요구 분석, 세 번째 학습 환경 분석, 그다음 학습 내용 분석, 요런 등등의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학습자 분석은 누구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 학습자, 사용자, 즉 유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페르소나의 작성과 그 페르소나들의 집합, 그 누구 그룹을 정의하는 활동으로 학습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전 단계에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요구 분석이 필요해요. 요구 분석은 이 유저에 해당되는 누구의 욕구를 분석하는 걸로 요구 분석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요구보다는 이 욕구가 훨씬 더 인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면 바로 요구 분석, needs assessment가 가능합니다. 이 욕구를 단순히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요구 분석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습 환경 분석을 해야 돼요.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이라면 오프라인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요. 온라인 환경이라면 온라인 환경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렌디드나 플립드 클래스룸과 같은 방법이라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 분석인데요. 딱 학습 내용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을 정리해서 주제를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결정하고 이 주제에 따라서 생각을 확장과 수렴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거치게 되면 이게 바로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네, 커리큘럼까지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내용 단계가 바로 학습 내용 분석입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은 교육학이나 교육공학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이론적인 배경들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특히 여기 이런 그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 방법으로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생각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비선형적인 사고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유연하고요. 이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손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학습자 분석이에요. 학습자 분석을 왜 가장 먼저 하느냐? 제가 기획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학습자 분석의 기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이것을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누구를 결정하는 것으로 학습자 분석은 시작됩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구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의 집단,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뭐 1명에서 3명 정도 저희가 설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어떤 그 특징을 갖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1명이나 3명만 가지고서 우리가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 그룹, 누구 그룹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자 분석을 하는 거고요. 누구를 결정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런 사용자 특성, 누구의 특성에는 물론 당연하게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는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연령별, 성별, 심리학적인 특성 데이터, 그 다음에 사전학습 정도에 따른 데이터, ICT 활용 능력의 차이에 대한 데이터 등들이 필요해요.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는 뭐 통계청이라든가 뭐 그런 각종 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죠. 좀 약간 전문 그 시장성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단순한 데이터 이외에 요즘 최근에는 물론 빅데이터 같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교육 심리라는 걸 배우죠. 이 심리학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특히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심리학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연령별, 성별, 심리학적인 데이터는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 나이가 점차 들 때, 성인일 때, 노인일 때 등등 연령,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이런 연령별, 성별, 심리학적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사전학습 정도에 따른 데이터, 얼마나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주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수법과 내용이 학습 내용에 대한 게 달라집니다. 초, 중, 고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뭐 미리 들어야 되는 것, 나중에 더 심화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사전학습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ICT 활용 능력에 따라서 교수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 모바일이 거의 모바일이 핵심 IC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용 능력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학습자 분석 단계는 이미 기획 영역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구 분석인데요. 요구 분석, 니즈 어세스먼트라고 해요. 니즈, 요구는 니즈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을 때 이 니즈가 있고요. 니즈가 있고 욕구가 있었어요. 디자이어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인간적이죠. 그렇지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니즈라고 표현하는 것을 분석하게 되면 결국 욕구를 분석하면 니즈 분석도 오케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요구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예요. 자,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빼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to be가 되고요. 이게 as is가 되죠. 네. 네. to be에서 as is를 빼면 요구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요구 분석은 당연히 이런 needs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자, 바람직한 상태를 저는 이 after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before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 애프터인 바람직한 상태, 이 바람직한 상태를 이전 상태와 차이가 둘 수 있는 이 네모 박스, 이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BAF, Before, After Framework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어떤 이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BAF, 바프에 따르면 이전 상태, 이게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 애프터는 아는 상태.
자, 모르는 것을 알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예, 단순하죠. 자, 요구 분석에서 현재 상태, as is고요. 바람직한 상태. 자, to be예요.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욕구가 충족된 상태고요. 여기는 욕구 불충족 상태죠. 그럼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떤 활동들을 해줘야 될까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죠. 이 활동, 이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활동이 바로 기획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설정하는 것.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경험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을 기획. 그래서 BAF, Before After 프레임워크의 어떤 굉장한 큰 틀이 요구 분석과 맞닿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